다이어트 약을 맞다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약을 중단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인가요?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가볍게 뛰어넘는 28.7% 감량의 끝판왕, 바로 꿈의 신약 레타트루타이드의 실제 임상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만을 넘어 지방간과 관절염까지 고치는 이 약의 작용 기전부터 엄청난 효과, 그리고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비만 치료제의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 자고 일어나면 더욱더 발전된 치료제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비결로 유명해진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위고비는 68주 임상에서 약 15%의 체중 감량을, 그리고 마운자로는 72주 임상에서 약 20.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약은 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르는 이른바 끝판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인데요.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임상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약이 끝판왕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구조와 작용 기전에 있습니다. 기존의 위고비는 GLP-1이라는 단일 수용체에만 작용을 했고요. 마운자로는 GLP-1과 GIP라는 두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였습니다. 하지만 레타트루타이드는 GLP-1, GIP,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세 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세상에 없던 최초의 3중 작용제입니다. 게다가 체내에 들어오면 약 6일의 방광기를 가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되는 편리함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까요? 자, 첫 번째는 GLP-1은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높이고요. 위장 운동을 늦춰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가 적게 먹도록 만듭니다. 둘째는요, 이 GIP인데요. 식욕 억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GLP-1이 유발할 수 있는 이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대사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 레타트루타이드의 핵심이자 차별점인 글루카곤입니다. 사실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는데요. 글루카곤을 이 GLP-1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 상승의 부작용은 상쇄되면서 글루카곤이 가진 엄청난 장점만이 남게 됩니다. 바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지방의 연소 촉진이라는 강력한 효과입니다. 즉, 레타트루타이드는 GLP-1과 GIP를 통해 환자의 식욕을 억제하여 적게 먹도록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 글루카곤을 통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펑펑 쓰게 만드는 완벽한 다이어트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완벽한 기전이 실제 사람에게 투여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계를 놀라게 한 것은 338명의 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48주간 진행된 임상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최고 용량인 12mg 투여에서는 무려 24.2%의 체중 감량이 보고되면서 비만 치료제 역사를 새로 쓰게 됐는데요. 이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에서 12mg을 맞은 환자의 100%가 5% 이상의 감량에 성공했고요. 무려 83%의 환자가 15%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임상 3상 트라이엄프4 연구 결과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연구는 평균 체중이 112.7kg, 체질량 지수 40.4에 달하는 고도 비만이면서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445명을 대상으로 6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식단 조절 및 운동 상담과 함께 가짜약, 그리고 9mg, 12mg의 레타트루타이드를 투여받았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68주 후에 이 최고 용량인 12mg을 투여한 군에서는 평균 28.7%, 몸무게로는 약 32.3kg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9mg 투여군 역시 26.4%로
2.5%라는 놀라운 감량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이 가짜약을 투여받은 그룹에서는 단 2.1% 감량에 그쳤습니다. 위고비가 15%, 마운자로가 20% 초반의 감량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약물 치료만으로 고위험 비만 수술인 이 위절제 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감량치에 사실상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시험 대상자가 백인이나 히스패닉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동양인한테 적용했을 때 감량의 수치나 부작용 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요. 레타트루타이드의 효과가 이렇게나 강력하다면 부작용 또한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일릴리의 공식 발표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우면서 섬뜩한 데이터가 숨어 있었는데요. 트라이엄프4 임상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약물 투여를 중단한 비율을 살펴보면 9mg 투여군에서는 12.2%가 12mg 투여군에서는 18.2%에 달했습니다. 이 위약군이 4%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이탈률인데요. 특히 이 BMI가 35 이상인 환자에서도 12mg 투여 시에 12.1%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릴리 측이 명시한 임상의 중단 사유 중에 흔한 위장장애 외에도 아주 독특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이 느끼기에 과도한 체중 감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약을 맞고 살이 빠지는 속도와 그 정도가 환자 본인이 감당하기에도 너무 두려울 정도로 너무 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살이 너무 빠져서 중단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약의 효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약리학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12mg을 투여한 군에서는 가장 흔하게 이 메스꺼움, 설사 변비, 구토와 같은 기존의 GLP-1 계열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흔한 위장관계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위장관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약의 용량을 올리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시작 용량을 2mg처럼 낮은 용량에서 서서히 증량하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12mg 투여군에서의 20.9%에서는요, 피부에 감각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요. 위약군이 0.7%인 것에 비하면 확연한 차이입니다.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예민하게 느껴지거나 찌릿한 느낌을 받는 증상을 보였는데요. 다만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이었고요. 이로 인해 약을 끊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초기 투여 시에 심박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24주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패턴도 보였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바로 근손실이었습니다. 레타트루타이드처럼 단기간에 체중의 30% 가까이 빼버리는 약물은요, 지방뿐만이 아니라 근육까지 감소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할 때는 고단백 식단과 함께 체계적인 근력 운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마운자로 투여 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마운자로를 맞는 동안 근육을 사수하고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레타트루타이드를 단순한 다이어트 약으로만 본다면 이 약의 진정한 가치를 절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약은 체중 감량과 함께 각종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방간의 획기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최근 란셋이나 네이처 메디슨 같은 최고 권위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대사 이상에 의한 지방간 질환을 가진 이 비만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임상 이상의 하위 연구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최고 용량인 12mg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24주 만에 간에 낀 지방이 평균 82.4% 감소했고요. 48주 후에는 무려 86%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4주 차의 결과였는데요. 12mg을 투여받은 환자의 86%가 정상 간의 지방 수치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방간이 완치 수준으로 개선된 것인데요. 이 간세포의 사멸과 손상을 나타내는 K18 수치와 섬유화 마커인 프로C3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관절염의 통증 완화였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트라이엄프4 연구는 애초에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과도한 체중이 무릎을 짓눌러 발생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약물로 체중을 줄였을 때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68주 후 관절염 통증 지수가 9mm, 12mg 투여군에서 각각 75.8%, 74.3% 감소했습니다. 특히 12mg을 투여받은 환자의 12%, 9mg 투여받은 환자의 14.1%는 관절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사지표 및 심혈관 위험인자의 개선이었는데요. 체중이 평균 30kg나 빠지다 보니까
보니까 각종 성인병 지표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최고 14나 떨어졌고요. 중성지방은 35에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인슐린 저항성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이 레타트루타이드는 식욕 억제와 에너지 소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면서 무려 28.7%라는 비만 수술에 버금가는 감량 수치를 약물 주사 하나로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에 낀 지방을 90% 가까이 씻어냈고요. 무릎 관절염 통증을 75% 이상 날려버리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효과를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트라이엄프 시리즈의 3상 임상 연구들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성 입증과 더불어 앞에서 우려를 표했던 과도한 근손실, 피부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장기 투여 시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기적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좋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뼈와 근육이 텅 빈 허수아비 같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약이 2, 3년 뒤 한국에 정식 출시된다면 부작용과 근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30% 체중 감량의 기적을 위해 이 약을 맞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기대감 혹은 우려되는 점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약물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